안녕하세요. 특별한 포트 대결의 스탕요정 이예린입니다. 오늘도 치열한 수익률 대결로 체계적인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대결의 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출연자가 하루 한 종목을 가지고 참가를 합니다. 아쉽게도 팀 간의 대결은 이제 5월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한 달 동안 개인 간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개인 수익률 차이는 종가 기준으로 합산한 뒤에 내일장 시초가로 편입이 됩니다. 또 더욱더 즐겁게 즐기실 수 있는 유의사항에도 변화가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목표가 도달 전에 매도가 가능하고요. 그동안 5번의 제한이었던 게 없어지면서 손절가, 목표가가 자유롭게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화목팀과 함께하는 5월 결산도 출발해 볼게요. 화목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월수팀 일단 마이너스 12.94%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화목팀은 무려 62.36%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두 팀의 수익률 격차 75.3%포인트로 화목팀이 압도적으로 이제 5월 포트에서 승리를 가져갑니다. 자, 그렇다면 매니저별 순위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조기준 매니저 33.18%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장 막판까지 김은태 매니저가 막 따라가고 있었는데 조기준 매니저 내가 1등할 것 같다라고 하시더니 정말 1등을 차지했네요. 2위의 김은태 매니저 아쉽게 25.77%로 마무리가 됐고요. 김병진 매니저 16.59%로 3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어서 종목별 순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병진 매니저 효성중공업 40% 넘는 수익률로 1위를 기록했고요. 2위의 백인현 매니저 선딘 뷰티 사이언스 24.79%, 조기준 매니저 에이블 CNC 22.99%로 3위에 랭크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럼 화목팀의 6월 종목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특별한 포트 대결 화목팀과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목팀, 축하드립니다. 이기셨어요. 여기서 1등도 나오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김웅태 매니저님이 굉장히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왜냐면 거래일 하루를 앞두고 1등을 뺏겼거든요. 그래서 1등의 소감보다는 비운의 2등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비운의 2등인데요. 일단락은 역시나 주적은 내부에 있었습니다. 제가 월수팀이 없었다. 네, 월수팀의 1등을 달리고 있는 우리 김병진 매니저님을 제가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 화목팀이 이제 이겨야 되지 않나라고 이제 합심하면서 이제 좀 견제를 하고 있었는데, 야, 이거를 이렇게 역전을 시키다니. 일단은 뭐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제가 비싼 치맥으로 또 트로피하고 맞교환했기 때문에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괜찮은데요, 조기준 매니저님? 치킨 맥주로. 아니 뭐 저는 이제 사실은 요번에 이제 제가 2월 달, 4월 달 우승을 했기 때문에 1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 5월 달은 그렇게 우승할 욕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중간에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치고 갔어야 되는데 못 치고 가고 앞에서 이렇게 계속 있더라고, 머물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자극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앞설 거다, 이제 뭐 넘어설 거다. 자꾸 계속 볼 때마다 자극을 하는 거.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다가 속마음에서 요거 역전을 해버려 이런 생각을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제가 이제 에이블 CNC가 이제 올라가면서 역전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펌텍 코리아를 추천하면서 그 추천하는 순간 내가 1등 할 것 같다 속으로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뭐 저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더 얄밉죠, 김웅태 매니저님? 이번 6월 달은요. 이번에 이가람 매니저님이랑 합심해가지고 뒤통수 제대로 한번. 알겠습니다. 참고로 6월 달에 이제 팀 간의 대결이 없습니다. 모두 각자 도생해서 1등을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치열한 대결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전에 5월 달 다시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가람 매니저님도 DI가 14% 넘는 수익률을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DI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일단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히든 종목으로 DI를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또 운 좋게 제가 말씀드리고 난 다음 날 금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던 그 포인트가 리포트와 함께 뉴스가 나옵니다. 이번에 어드밴 테스트 가지고서는 캐파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국선하고 있는 DI와 YC가 이제 수혜가 될 거다라고 선정이 되면서 DI가 장중에 올라갔던 포인트가 22%가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는데 아쉬웠던 거는 제가 목표가를 조금 낮게 해놔가지고 14%로 잡혔어요. 근데 사실은 오늘까지 봤다면은 한 26% 정도 수익률을 더 올릴 수 있었는데 얘가 좀 이제 마지막에 너무
너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아쉬웠었고 대신에 이제 이번 달은 바닥권행 종목으로 해서 최대한 좀 빨리빨리 올라오고 좀 크게 먹는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가지고 저도 이번에는 좀 트로피를 받는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월 달에는 이가람 매니저님 트로피 과연 들게 되는지 이 부분을 제가 꼭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기준 매니저의 종목들도 리뷰해 볼 텐데요. 일단 인터플렉스 이야기도 들어볼 거고요. 또 에이블 CNC 1등을 차지하게 해줬던 종목이죠. 관련해서 리뷰도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입했던 펌텍 코리아까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인터플렉스가 지금 현재 이제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못 올랐습니다. 장중 내내 이제 멈춰 있다가 제 종목 중에 이제 몇몇 종목은 안 움직이던 주식은 결국은 그 다음 달 되면은 이제 시세 분출이 나오는데 인터플렉스가 이제 갤럭시 링과 더불어 S24 FPCB 관련해서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회사이고 고려해 있는 자회사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텐데 그만큼 실적 뒷받침되면서도 이제 한번 급등했다가 조정 거치고 재차 반등이 나오고 하반기에 이제 갤럭시 링이 나올 텐데 그 링 말고도 이제 그 폴더블 관련이든가 뭐 웨어러블 관련이든 뭐 이런 쪽이 시장이 개화된다면 인터플렉스는 더 상승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분히 시적 기관들 매수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게 18,000원대 아마 목표가 잡았을 텐데 충분히 이제 상승 가능할 것 같고요. 에이블 CNC는 제가 이제 가장 요게 수익률을 많이 내준 주식인데 이제 오늘 화장품주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들이 계속 사다가 오늘 연기금 매도가 나오면서 하락을 했는데 요게 이제 M&A 이슈가 있고 실적이 또 화장품도 실적이 좋아졌던 마지막 회사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9,000원대에서 반등 나올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기관들이 수급이 괜찮았는데 30만 주인데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다시 반등 나온다면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펌텍 코리아가 이게 제가 목표가는 달성 못했는데 오늘 목표가를 찍었습니다. 사모펀드 매수라든가 여기가 이제 기관 매수 10만 주 오늘 매수했잖아요. 근데 펌텍 코리아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화장품 연우라고 이제 우리나라의 과점입니다. 두 회사가 화장품 우리나라에 맞는 화장품 튜브라든가 모든 거를 이제 케이스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이게 지금 현재 그 화장품 가장 수혜주인데 좀 덜 올랐습니다. 물론 차트 이제 고점 3만 원대가 이제 매물대였는데 이게 이제 넘어서면서 이제 돌파 종목이기도 하고 오늘 장중에도 거의 4만 원까지 올라갔다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실리콘2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펌텍과 더불어서 쌍두마차로 해서 화장품 시장을 리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인터플렉스 18,000원까지 여전히 바라봐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또 마지막에 담았던 펌텍 코리아 오늘장에서 목표가를 또 터치했다고 합니다. 오늘까지 합했으면 수익률이 어쩌면 더 올라갔을 수도 있겠네요. 네, 다음은 김웅태 매니저의 종목들도 리뷰 들어볼 텐데요. 재룡전기, 피카츄니까 관련해서 들어봐야 되겠죠. 재룡전기 그리고 한성그린텍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재룡전기인데 변압기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조정 장세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물론 이제 고점에서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은 이거를 지금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다들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 저도 뭐 변압기 관련 종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더 볼 생각으로 저는 끝까지 들고 있고요. 지금 자리는 매도할 자리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 있는 변압기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수주 잔고가 지금 쌓여 있어요. 올해 매출액이 워낙에 또 전년 대비해서도 영업이익 자체가 워낙에 월등하게 120%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2분기 실적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올해 매출액에 대한 수주 내용단 본다라고 하면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에 대한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그 점까지 참고하시면은 지금은 단순히 조정받는 모습들은 주도 섹터들에 대한 부재로 인해서 이제 전기 변압기 관련된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고점에서 이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재룡전기뿐만 아니라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나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든지 효성중공업에 대한 이제 수주 내용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아직까지 차트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키높이 맞추기로 꾸준하게 상승할 거니까는 좀 장기적으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성크린텍인데 이 종목이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제 오늘 자리에서 오늘 강한 흐름으로서 10%가 넘게 올라왔는데 이번에 변압기와 이제 그 전기 전선에 대한 테마 형식에서 같은 집단군 안에 있는 테마들에 대한 이제 섹터 내에 대한 수급이 이번 6월 달에는 이 한성크린텍 같은 냉각 공조 시스템 HAVC라든지 HVAC 이런 공조 시스템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이번 6월 달 초까지는 한번 강한 흐름으로 시세를 나올 수 있으라고 보여지고요. 전력 반도체도 있겠지만은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삼성 공조가 강한 흐름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한성크린텍도 꾸준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룡전기 그리고 한성크린텍 관련해서 리뷰도 들어봤습니다. 또 이번 주 목요일 휴장이기 때문에 화목티 오늘 두 종목씩
가지고 왔는데요. 6월달 트로피를 안겨둘 종목들 어떤 종목일지 먼저 이가람 매니저의 두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는 JS 코퍼레이션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종목은 이제 핸드백 같은 것들, 자파를 만드던 기업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의류 쪽으로 좀 많이 쏠려가다 보니까 이번에 좀 실적이 굉장히 1분기 때 잘 나왔었고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 있는 갭이라는 회사가 이번 분기 때 서프라이즈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그 흐름이 2월 달로 2분기로 요 기업한테 좀 옮겨갈 수 있는 포인트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잠깐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게 되면 이 갭에 대한 매출 비중이 상당히 큰 기업입니다. 이번에 갭이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는 얘기는 결국 이 기업 자체도 이제 갭 안에서 갭에 대한 효과를 보면서 결국 이제 요 2분기 때 어닝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가 있겠다. 그것 때문에 차트가 좀 많이 올라갔는데 이제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 지금 31일 날 갭 때문에 갭이라는 종목이 시간에 올라가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요 영향으로 지금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이 JS 코퍼레이션이 올라갔었는데 올라갔던 걸 다 빼고 내려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다시 한 번 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오늘도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는데 지난번 패턴 보게 되면 급등 이후에 눌렸다가 다시 올라갔던 모습이 있어서 이번에도 똑같이 눌렸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는 형태가 이번 달에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JS 코퍼레이션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목표가는 일단은 단기 고점 라인대 근처인 28,000원이고요. 네, 손절가로는 15,0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의 첫 번째 편입 종목은 바로 JS 코퍼레이션이었습니다. 목표가는 28,000원, 손절가는 17,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가람 매니저님, 네. 만약에 지난주에도 보면 사실 지수가 별로 좋지 않을 때 이런 종목들, 뭐 실적이 좋다든지 아니면 이슈가 있는 종목들로 수급이 쏠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처럼 삼성전자 마감 이후에 호재가 나오면서 한동안 반도체가 올라가고 그거에 따라서 지수가 전반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이런 쪽으로도 수급이 갈 수 있을까요? 잠깐 쉴 수는 있어도 아마 추세적인 상승은 좀 더 이어질 것 같고요. 아마 그 삼성전자 이슈는 내일부터 해서 엄청 세게 나올 재료는 아직 아닐 것 같아서 이러한 종목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종목 JS 코퍼레이션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 두 번째 종목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완전히 지금 시장에서 아무도 관심이 없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화신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샤시를 만들고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1분기도 지금 아시는 것처럼 지금 어닝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국내하고 미국한테 지금 공장을 증설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그냥 가장 중요한 모멘텀은 제가 봤을 때는 인도 쪽을 좀 보고 있는데요. 잠깐 제 화면 좀 보여주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해외 쪽을 볼 필요가 있는데 해외에서는 테슬라라고 해서 전기차 종목들이 옆으로 기어만 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럴 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금리 인하 시그널과 함께 올라왔던 게 포드가 올라왔었고요. 포드가 바닥에서 올라주고 그다음에 또 올라왔던 거는 제너럴 모터스가 아래로부터 많이 올라가더니 이제 이 정도 고가를 뚫을까 말까 하고 있어요. 만약에 제너럴 모터스가 고가를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아마 다음날 현대차가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봅니다. 현대차도 고가 자리를 뚫어놓은 상태에서 지지라인 밟고 지금 올라가주고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기아차 같은 경우도 이번에 EV3를 내놓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아마 결과가 상당히 좋을 것 같고 한 달 뒤에 예약 판매가 나온다라고 하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자동차 관련된 부품주들이 소외해서 조금 이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큰 모멘텀은 인도인데요. 지금 인도 쪽을 보게 됐을 때 지금 결국 이제 인도 쪽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현대차가 인도 쪽에 대한 IPO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신이 인도에 대한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부품사기 때문에 현대차가 이번에 인도가 총리 선거가 끝났고 이제 선거가 다 발표가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인도 쪽에서 이런 대형 IPO와 같은 모멘텀들이 좀 생겨날 가능성이 크고 외신 보도에 따르면 6월달 말에서 7월달 사이에 현대차가 IPO 관련된 증권 제출을 할 거다라는 모멘텀이 생겨나올 수 있다라고 봤을 때 결국 이제 화신한 종목들도 인도 관련된 모멘텀이 붙으면서 완전 바닥권에서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10,000원짜리를 깬 적이 없다라고 봤을 때 결국 단기 저점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서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목표가로는 일단은 12,150원, 네, 손절가로는 10,000원대 깨지는 9,7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의 두 번째 종목은 바로 화신이었습니다. 목표가는 12,150원, 손절가는 9,700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화신 왜 가지고 왔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이가람 매니저의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조기준 매니저님, 5월달 1등, 4월달 1등 매니저입니다. 과연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왔을지 바로 첫 번째 종목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트상이고요. 이제 뭐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못 올라가는 회사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제 핸드폰 부품사인데 자화전자라는 걸 가져왔는데 이게 지금 현재 시총이 5,900 정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폴디드 줌이라는 거죠. 과거에 액추에이터라든가 손떨림 방지로 해서 이제 휴대폰 납품인데 폴디드 줌이 작년 이제 4분기부터 애플향으로 매출이 시작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애플 P15에서 나오고 앞으로가 이제 뭐 애플이라든지 삼성전자 그다음에 중국 모든 고객사를 확보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폴디 줌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기술이 높다 보니까 이제 애플에서도 그 제품을 적용한 거죠. 그래서 1분기에 이제 1,600억 매출에다가 140억 영업 예상치보다 훨씬 좋아졌다는 거죠. 작년에 적자가 났는데 지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실적,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저는 이제 보여주고 싶은데 이제 기업 분석에서 보시면 제일 좋은 게 이제 작년에 5천억 매출인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올해 9천억에 600억 정도 그러니까 흑자가 나 1분기에 170억. 그러니까 이렇게 폴디드 줌을 해서 애플, 삼성, 중국 모든 고객사에다가 확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이제 뭐 거의 700억, 834억인데 지금 저 700억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늘어난 겁니다. 제가 보였을 때 700억 대였는데 이만큼 좋게 나온다. 앞으로도 800억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기존의 스마트폰, 자동 초점 장치, 그다음에 이제 원천 기술, 그러니까 폴디드 줌이 뭔지 한번 PPT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PPT에 보시면 이제 폴디드 줌, 그다음에 액추에이터, 그다음에 자동 송떨림 방지라든가 스마트에 들어가는 것들을 납품하고 있는데 그 외에 이제 자동차용, 자율주행 전기차 관련해서도 이제 제품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듀얼, 트리플 카메라, 그다음에 전후면 카메라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여기 PPT에 보시면 이제 자화전자의 어떤 PPT를 보여드릴 텐데 그와 관련된 종목을 사시면 될 것 같고 내일이 시초가에 매수하시고 목표가는 28,000원 잡고 가시고요. 손절가는 22,500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의 첫 번째 편입 종목은 바로 자화전자였습니다. 목표가는 28,000원, 손절가는 22,5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근데 매니저님 사실 지금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률이 조금 둔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걱정되는 이 카메라 쪽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전기차 쪽으로 들어가고 또 프리미엄 제품의 핸드폰으로 들어가 주면서 어느 정도 상쇄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제가 핸드폰에 이제 15에다가 처음 납품했는데 다른 이제 애플의 모든 제품, 그러니까 중대 제품에다가 다 들어간 다음에 현재 그래서 작년에 5천억에서 오늘 9천억 매출에 800억 영업이익을 잡은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제 그 과거에 멀리 있는 거를 땡겨서 삼성이 이제 카메라가 그만큼 폴드 줌이 좋기 때문에 네. 그만큼 각광을 받았는데 그러면 삼성뿐만 아니라 모든 핸드폰사들이 다 이 자화전자의 제품을 쓰겠다라는 거죠. 자동 손톱니부터. 그래서 그만큼 이제 올해 각광을 받는데 주가는 아까 얘기한 대로 모든 개인들이 핸드폰 되겠어? 라고 생각하니까 안 올라갔을 뿐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P&T라든가 실적을 중시하는 게 그만큼 호재가 폴디드 줌 관련해서 강한 상승세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폴디드 줌 확대에 좀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자화전자 지금 시점에서 집중을 해봐도 된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조기준 매니저의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말씀해 주시죠. 두 번째는 이제 시그네틱스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요게 이제 한번 급등 후 조정을 충분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브로드컴 여기다가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회사가 좋은 게 뭐냐면 뭐 회사들이 제일 부채 비율이 높으면 제일 싫어하는데 부채 비율이 3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라닉스가 대주주로 있는데 이 테라닉스의 대주주가 코리아 서키트가 대주주라는 거, 고려아연, 영풍이 대주주라는 그만큼 대주주가 빵빵하다는 거죠. 그만큼 현금을 많이 들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증자 리스크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그런 안정적인데 2,300원까지 급등했다가 최근에 시수하락에 해서 1,400원대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낙폭과대로 충분히 이제 조정을 충분히 받았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PPT 보신다 그러면 라미네이팅 패키지, 그다음에 리드 프레임 패키지, 플립칩 패키지 이런 쪽을 하고 있는데 패키지 관련해서 소형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지금 현재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해서 지문인식 센서를 관련해서 이제 사업 다각화해서 중화권에다가 지문인식 센터 고객사도 확보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점에서 지금 이제 충분히 조정을 거쳤고 여기서 이제 매집을 들어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 시초가에 매수하시고 목표가는 1,800원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300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의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시그네틱스였습니다. 가격과 기간 모두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좀 주목을 해봐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나눠주셨고요. 목표가는 1,800원, 손절가는 1,3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조기준 매니저 오늘 자화전자 시그네틱스를 편입했습니다. 아까 조기준 매니저가 1등을 했기 때문에 김웅태 매니저에게 뭐 치킨을 쏘기로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저희 스치면 상한가에서도 치킨 5마리를 튀기고 있습니다. 샵 2034 문자로 저희 지금 화면을 사진을 찍어서 9시 30분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5분 추첨을 통해서 방송 마지막에 5분 말씀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조기준 매니저 1등의 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조기준 매니저의 무료 방송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1등을 바라봤었던 하루를 남기고 1등을 못했던 2등 김웅태 매니저의 종목도 궁금한데요. 과연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왔을지 첫 번째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대한해운을 가지고 왔습니다. 모처럼 또 가지고 온 종목인데 해운 업종입니다. 동사는 해운업과 무역업 그리고 건설업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최근 들어서 벌크선이라든지 LNG선 그리고 이제 탱커선들을 통해서 해상 화물을 집중적으로 조금 더 영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 BDI 운임지수도 만만하게 또 상승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상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연일 상승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해 컨테이너 지수가 작년도 10월 달부터 해서 지금까지 거의 한 2.5배 정도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꾸준하게 더 상승할 거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따라서 운임지수라든지 벌거선에 대한 이제 호재들도 적용하고 있다 보니까는 앞으로 꾸준하게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해운업종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미중 갈등 무역이 계속적으로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수혜를 받는 게 조선 플러스 해운업이니까요.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의 흐름도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1차적인 파동을 일으켜주고 나서부터 긴 행보장 거의 한 달 내내 누워있다가 2차 파동이 이루어졌거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조정 장세를 딛고 나면은 신고가 영역으로 다시 한번 튀어갈 수 있으니까는요.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 이런 지수라든지 어려운 시장이 또 나올 때 어차피 지수 반사익으로서 또 해치성 매매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수혜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니까요. 그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 시초가에 편입을 하는데 1차 목표가는 2,750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2,750원 전고점 부근에 있는 매물벽들만 소화한다면 다음 차례에서 2차 목표가들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니까요. 1달락은 2,750원 짧게 한번 바라보시고요. 손절가 라인은 2,1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웅태 매니저의 종목은 대한해운이었습니다. 목표가는 2,750원, 손절가는 2,1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일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바이넥스라는 기업을 또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앞서 소개했지만은 이 미중의 무역 전쟁도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이제 미국에 대한 선거철도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중국 때리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는 이런 제약 바이오 업종에서도 한 번 더 중국에 대한 이제 관세를 부여하면서 아마 억압하는 모습을 보일 건데 일단은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도 위탁 개발을 생산하는 기업, CDMO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의약품을 제조하는 업체이기도 하지만 이런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후속주로서 이런 중소형주 바이넥스도 역시나 같이 보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가지고 왔고요. 역시나 가장 큰 이슈는 미중 무역 갈등에 따라서 일단 바이오 산업에 대한 견제를 계속적으로 할 것으로 보여지고 당분간 그렇게 했을 때 앞으로에 대한 수혜는 CDMO를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반등해서 올라올 수도 있다는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낸스 차트 흐름도 역시나 지금 자리도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저점에서부터 이제 바닥권을 찍고 나서부터 V자 반등을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장중에 한 5%에서 7%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21선만 돌파해서 올린다라고 하면은 직전 고점 라인까지도 충분히 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흐름상 쌍곡점을 찍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V자 반등으로서 뭐 신고가 18,000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내일 시초가
편입을 하는데 1차 목표가는 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5,000원까지 보는데요. 15,000원만 돌파하면은 그 이상까지 17,000원, 18,000원도 바라볼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손절가 라인은 12,500원 저점을 깨지는 부분 짧게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바이오 규제에 대한 수혜주로 볼 수 있다는 바이넥스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2,5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김흥태 매니저의 더 많은 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김흥태 매니저의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목팀 6월달 첫 번째 종목들 이가람 매니저는 JS 코퍼레이션 그리고 화신을 편입했고요. 조기준 매니저는 자화전자 그리고 시그네틱스를 편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흥태 매니저 대한해운 그리고 바이넥스를 편입했으니까요. 이번 한 달간 트로피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포트 대결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